평양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소리를 들었던 그녀 은설. 화려한 연회장에서 최고 위층의 총애를 받던 그녀가 지금은 진흙투성이가 된 채 국경의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차가운 강물은 온몸을 휩싸고 있고 뒤에서는 총소리와 군견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은설은 쉬지 않고 강을 건넙니다. 얼마 뒤 앳된 얼굴의 병사가 떨리는 손으로 총을 겨눕니다. 그러나 은설은 도망치지 않고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속삭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짓는 그녀. 과연 이 여인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합니다. 시청 전 무료로도 가능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과 주인공의 사연을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에 적어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2018년 평양 중심부의 한 연회장. 천장에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붉은 융단 위로 고급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오갑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한 곳을 향하고 있었죠. 바로 은설이었습니다. 26살의 은설은 기쁨조에서 가장 추앙받는 인물이었죠. 하얀 비단옷이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는 비취 비녀로 곱게 틀어 올렸죠. 붉은 입술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은설 동무, 이리 오시오. 최고 위층 한 명이 손짓합니다. 은설은 고개를 숙이고 그에게 다가갔어요. 술잔을 따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은 수의보다 무거웠습니다. 강요된 미소는 칼날보다 날카롭게 심장을 베어냈죠.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이 미소를 지을 때마다 은설의 영혼은 조금씩 깎여나갔습니다. 연회가 끝나고 은설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이지만 평양 시민들에 비하면 호화로운 공간이었죠. 거울 앞에 앉은 은설은 천천히 비녀를 뽑았어요. 검은 머리카락이 흘러내립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요. 이곳에선 우는 것조차 조심해야 했으니까요. 얼마나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20살부터 시작된 이 삶은 벌써 6년이 흘렀습니다. 6년 동안 은설은 인형처럼 살았어요. 웃으라면 웃고 술을 따르라면 따르고 노래하라면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나는 결심했어. 이 미모가 나를 가둔 감옥이라면 이 미모로 그 감옥의 문을 열겠어. 은설은 거울 속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텅 빈 눈이 아니었습니다. 결연함이 가득한 눈빛이었죠. 그날 밤부터 은설의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누구를 이용할 것인가?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밤새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연회장. 이번엔 김정은의 측근인 최고 간부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은설은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화장을 했습니다.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수수하지도 않게요. 신비롭고 처연한 분위기. 그것이 은설이 만들어낸 무기였습니다. 리명철 장령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리명철.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죠. 회색 인민복을 입은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걸음걸이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은설은 조용히 그를 관찰했어요.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회한 사람. 쉽지 않은 상대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사람이 필요했어요. 권력이 있는 사람.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사람. 연회 중간 리명철의 시선이 은설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그 시선을 느꼈지만 바로 쳐다보지 않았어요. 대신 살짝 고개를 돌려 옆모습을 보여줬죠. 긴 목선이 드러났습니다. 처연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며요. 리명철은 그 순간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 했습니다. 오랜 세월 권력의 중심에서 수많은 여자들을 봐왔지만 은설은 달랐어요.
그녀에게선 다른 여자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고독이었을까요? 리명철은 그날 밤 은서를 불렀습니다. 동무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구만. 감사합니다, 장령님. 은설은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리명철은 술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고향이 어딘가? 함경남도입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죠? 은설은 조심스럽게 거짓말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리명철은 그걸 알 리 없었죠.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시고 몸도 많이 편찮으세요. 가끔 꿈에 나타나십니다. 은설아, 보고 싶다고. 은설은 말을 하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진짜 눈물이요. 리명철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렇구만. 효녀로구나. 그날 이후 리명철은 자주 은설을 찾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은설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너무 쉽게 다가가면 의심받을 테니까요. 리명철도 변해갔습니다. 처음엔 그저 아름다운 여자로만 봤던 은설이 점점 특별한 존재가 되어갔어요. 그녀와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녀의 미소를 보면 권력의 무게가 잠시 잊혀졌죠.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장령님. 은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고향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시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번에도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간절함이 만들어낸 눈물이었죠. 리명철은 당황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살아온 그였지만 우는 여자 앞에선 어쩔 줄 몰랐어요. 자신도 모르게 은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말게. 내가 방법을 찾아보겠네.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함경도까지. 저 같은 신분으로는. 은설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습니다. 리명철은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 슬픈 눈빛을, 그 간절한 표정을 내게 맡기게. 꼭 방법을 찾아주겠네. 사흘 후 리명철은 은설을 조용한 곳으로 불렀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지 확인하더니 서류 한 장을 건넸어요. 이것을 가지고 가게. 은설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특별 통행증이었어요. 국경 인근까지 갈 수 있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문서였죠. 리명철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로로 이동하면 검문이 적을 거야. 리명철은 지도를 꺼내 펼쳤습니다. 붉은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고위층만 아는 특별한 이동 경로였습니다. 검문소를 피할 수 있는 길이었죠. 은설은 그 지도를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이면 됩니다. 이것이면 빠져나갈 수 있어요. 장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은설은 리명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심을 담아서요. 리명철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빨리 다녀오게. 기다리고 있겠네. 그 말에 은설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함과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리명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권력의 세계에 사는 외로운 남자였죠. 하지만 은설은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절대로요. 며칠 뒤 은설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몰래 숙소를 나섰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평양역으로 향하는 길. 은설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화려했던 건물들이 어둠 속에 잠들어 있었어요. 샹들리에도 비단옷도 강요된 미소도 모두 저 안에 있었습니다. 안녕. 은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앞을 향했어요. 평양역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
은설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평양역의 새벽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은설은 플랫폼에 서서 기차를 기다렸어요. 손에 든 가방은 가벼웠지만 가슴 속 통행증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 무표정했어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곳에서 살아가는 법이었으니까요.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낡고 오래된 기차였어요. 은설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이 기차를 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만약 들키면 끝이에요. 리명철도 자신도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은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기차에 올랐어요. 객차 안은 어두웠습니다. 몇몇 승객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은설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죠.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덜컹덜컹.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평양역을 빠져나갔어요. 창밖으로 평양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화려했던 연회장도 수정 샹들리에도 리명철도 모두 사라지고 있었어요. 은설은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공포가 아닌 희망. 절망이 아닌 기대. 나는 자유를 향해 가고 있어.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기차는 밤새 달렸습니다. 은설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리명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빨리 다녀오게. 기다리고 있겠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미안해요, 장령님. 하지만 저도 살고 싶어요. 은설은 속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산들이 지나갔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태양이 지평선 위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은설은 그 태양을 봤습니다. 평양에서 본 해와는 달랐어요. 더 밝고 더 희망적으로 보였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점점 황량해졌습니다. 화려한 평양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낡은 집들, 메마른 땅, 무표정한 사람들. 이것이 진짜 북한이었습니다. 평양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실이었어요. 은설은 가슴에 품은 특별 통행증을 만져봤습니다. 리명철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은설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검문이 시작됩니다. 차장의 목소리가 객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이었습니다. 보위부 요원 2명이 객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검은 제복을 입고 있었어요. 날카로운 눈빛으로 승객들을 훑어봤습니다. 한 명 한 명 신분증을 확인하기 시작했죠. 은설은 숨을 죽였습니다. 침착해야 해. 당황하면 안 돼. 요원들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앞 좌석의 승객이 신분증을 꺼냈어요. 요원이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죠. 승객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신분증 제시하십시오. 요원이 은설 앞에 섰습니다. 은설은 침착하게 특별 통행증을 꺼냈어요. 떨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요원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펼쳐서 읽기 시작했어요. 순간 요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은설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뭔가 잘못된 걸까요? 발각된 걸까요? 하지만 요원은 곧 자세를 바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동무. 편히 가십시오. 리명철의 직인. 그 앞에 보위부 요원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은설은 겉으로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원들이 지나갔습니다. 은설은 창밖을 봤어요.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기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은설은 심호흡을 했어요. 산과 들판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국경이 있었어요. 저 너머 어딘가에 자유가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기차는 국경지대에 가까워졌습니다. 공기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더 차갑고 더 긴장된 분위기였죠. 창밖으로 철조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시탑도 보였어요. 군인들이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은설은 그 광경을 봤습니다. 저것이 은설을 가두는 감옥의 벽이었어요. 하지만 곧 넘을 거예요. 반드시요. 청진 도착합니다. 기차가 천천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은설은 가방을 챙겨 들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역에 내린 은설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평양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어요. 낡은 건물들, 무표정한 사람들, 삼엄한 경비병들. 하지만 은설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리명철이 알려준 대로 움직였어요. 차 대기하고 있는 사람. 한 남자가 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리명철이 미리 준비해둔 차량이었어요. 은설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를 데리러 오셨나요? 은설 동무십니까? 타십시오. 차는 해안가를 따라 달렸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회색빛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은설은 그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죠. 저 바다 건너편엔 뭐가 있을까? 자유가 있을까? 희망이 있을까?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 내리십시오. 저 앞 건물이 경비대 본부입니다. 운전사가 가리킨 곳엔 회색 건물이 서 있었어요.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고 감시탑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은설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가 떠나는 소리를 들으며 건물을 바라봤어요. 이제 두 번째 남자를 만날 차례였습니다. 은설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리명철만큼 쉬운 상대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해내야 했습니다. 여기서 멈출 순 없었으니까요. 경비대 본부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보초병이 총을 들고 서 있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강 중좌님을 뵈러 왔습니다. 리명철 장령님께서 보내셨어요. 은설이 특별 통행증을 보여주자 보초병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리명철이라는 이름의 힘이었죠.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보초병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설은 기다리며 주변을 살폈어요. 높은 철조망, 감시탑, 무장한 군인들. 삼엄했습니다. 곧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40대 초반의 강중좌였어요. 다부진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 하지만 은설을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변했어요. 이게 누구십니까? 우리 장령님께서 보내신 손님이시군요. 강중좌의 눈빛이 은설의 얼굴에서 몸으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탐욕스러운 시선이었어요. 은설은 불쾌함을 느꼈지만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이 남자는 리명철과 다릅니다. 여자와 재물에 눈이 먼 사람. 은설은 그것을 단번에 알아챘어요. 안으로 들어오시죠.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강중좌가 앞장섰습니다. 은설은 그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새로운 게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강중좌의 집무실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하지만 어수선했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술병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설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술. 이 남자의 약점이 보였어요. 앉으십시오. 강중좌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은설은 조용히 앉았어요. 강중좌는 은설 맞은편에 앉으며 계속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우리 장령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잘 계십니다. 중좌님께 안부 전해달라 하셨어요. 은설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강중좌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러셨습니까? 영광입니다. 리 장령님과는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었죠. 강중좌는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리명철과의 연결고리가 자랑스러운 모양이었어요. 은설은 그 허영심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요. 며칠만 머물다 가려고 합니다. 은설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자세히 말하면 의심받을 테니까요. 강중좌는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술병을 꺼냈습니다. 그럼 환영주를 한잔 하시죠. 먼 길 오셨는데. 강중좌가 2개의 잔을 꺼내 술을 따랐습니다. 은설은 잔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2 사람은 술을 마셨습니다. 강중좌는 연거푸 술을 따랐어요. 자신의 잔도 계속 채웠습니다. 은설은 천천히 마시며 그를 관찰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강중좌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말도 많아졌어요. 자신의 공적에 대해 얼마나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지에 대해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은설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어주며 적당히 맞장구 쳤습니다. 때로는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고 때로는 존경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은설 동무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강중좌가 술에 취해 중얼거렸습니다. 은설은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과찬이십니다, 중좌님. 아니요.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은 처음 봅니다. 리 장령님이 부럽소. 강중좌가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은설은 재빨리 술병을 들어 그의 잔을 채웠어요. 중좌님, 한 잔 더 하시죠. 오늘 기분이 좋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좋습니다. 당신 같은 미인과 함께 있으니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없소. 강중좌는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은설은 속으로 시간을 계산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해가 지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강중좌의 말이 점점 어눌해졌어요. 눈도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설 동무,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요? 강중좌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은설의 귀가 번쩍 뜨였어요. 하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무슨 비밀이신데요? 강중좌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술에 취했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모습이었어요. 여기서 도망가는 길이 있소. 도망가는 길이요? 은설은 놀란 척했습니다. 강중좌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탈북자들이 가끔 시도하죠. 하지만 대부분 잡힙니다. 경비가 삼엄하니까. 하지만 강중좌가 잠시 멈췄습니다. 은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경비대도 모르는 길이 하나 있소. 나만 아는 비밀길이죠. 강중좌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지도를 꺼내더니 책상 위에 펼쳤어요. 은설은 몸을 앞으로 숙여 지도를 봤습니다. 여기 뒷산 계곡이 있소. 철조망 뒤에 숨겨진 작은 계곡이죠. 거기로 가면 국경까지 갈 수 있소. 강중좌의 손가락이 지도 위를 더듬었습니다. 은설은 그 경로를 눈에 새겼어요. 하나하나 머릿속에 그려 넣었습니다. 하지만 중좌님, 그곳에 가려면 초소를 지나야 하지 않나요? 은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중좌가 희죽 웃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나한테는 이게 있소. 강중좌가 군복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열쇠 1개를 꺼냈어요. 낡았지만 묵직해 보이는 열쇠였습니다. 이 열쇠면 모든 초소문을 열 수 있소. 마스터 열쇠죠. 경비대장인 나만 가지고 있는 거요. 강중좌는 열쇠를 자랑스럽게 흔들다가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술을 마셨어요. 하지만 중좌님, 왜 그런 비밀을 저한테? 왜긴 왜요? 당신이 마음에 들어서 그러죠.
당신 같은 미인이라면. 강중좌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술잔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은설이 재빨리 받아냈습니다. 중좌님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나는 괜찮소. 강중좌가 부인했지만 눈이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고개가 흔들렸어요. 조금만 쉬었다가. 그리고 강중좌는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곧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은설은 잠시 기다렸습니다. 강중좌의 코 고는 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완전히 잠든 게 확실했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침착해야 했습니다. 조용히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열쇠를 집어들었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지도도 조심스럽게 접어서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향해 걸었어요.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은설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중좌가 여전히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어요. 술에 취해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해요. 은설은 속으로 사과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은설은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별들이 하늘 가득 빛나고 있었어요. 은설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걸었습니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곧 비가 내릴 것 같았습니다. 은설은 품속의 지도를 떠올렸습니다. 뒷산 계곡. 그곳으로 가야 했어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산 쪽으로 자유를 향해. 첫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설의 뺨을 적셨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은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빗속을 뚫고 계속 걸었어요. 자유는 저 너머에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닿을 수 있었어요. 그녀의 세 번째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비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은설의 옷이 금방 흠뻑 젖었어요.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불빛이 보였어요. 경비대 본부였습니다. 저곳에서 멀어져야 했어요. 은설은 산 쪽으로 달렸습니다. 지도에서 본 그 계곡을 향해서요. 발이 진흙탕에 빠졌습니다. 구두가 벗겨졌어요. 맨발로 달렸습니다. 날카로운 돌이 발바닥을 찔렀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산기슭에 도착했습니다.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어요. 은설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이 짙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손으로 나무를 더듬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죠.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은설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강중좌가 깬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그녀가 없어진 걸 알아챈 걸까요? 서치라이트가 켜졌습니다. 거대한 빗줄기가 산을 훑기 시작했어요. 은설은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빛이 지나갔어요. 은설은 숨을 죽였습니다. 탈북자다. 수색대 출동. 확성기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어요.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피가 흘렀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군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어요. 그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군견이었어요. 그들이 은설의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은설은 더 빨리 달렸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평양에서 보낸 첫날의 세월보다 이 숲에서의 1시간이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돌아가지 않아. 절대로. 은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앞에 철조망이 나타났습니다. 높고 날카로운 철조망이었어요. 은설은 품속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철조망 옆에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은설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았습니다. 제발, 제발 맞아라.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은설은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뒤에서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목소리도 들렸어요. 이쪽이다. 빨리. 은설은 앞으로 달렸습니다. 계곡이 나타났어요. 강중좌가 말한 바로 그 계곡이었습니다. 좁고 험한 계곡이었어요. 양쪽으로 바위벽이 솟아 있었습니다. 은설은 계곡으로 내려갔어요. 비에 젖은 바위가 미끄러웠습니다. 손으로 바위를 짚으며 조심조심 내려갔죠. 발을 헛디뎠습니다. 몸이 미끄러졌어요. 은설은 바위를 붙잡았습니다. 손톱이 부러졌지만 놓을 수 없었어요. 다시 일어나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거기서 뒤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은설은 뒤를 돌아봤어요. 군인들이 철조망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잠겨 있었어요. 은설이 안에서 잠갔으니까요. 문을 열어. 빨리. 군인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열쇠는 은설이 가지고 있었어요. 은설은 다시 앞을 향했습니다. 계속 내려갔어요. 군인들이 철조망을 넘으려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계곡 바닥에 도착했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폭우로 불어난 계곡물이었습니다. 은설은 물을 건넜습니다. 차가운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어요. 거센 물살이 은설을 밀쳤습니다. 하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건넜어요. 반대편 계곡 벽을 올랐습니다. 손이 찢어지고 무릎이 까졌어요. 하지만 계속 올랐습니다. 마침내 계곡을 빠져나왔습니다. 앞에 숲이 펼쳐졌어요. 은설은 숲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나무 사이를 헤집고 덤불을 뚫고 미친 듯이 달렸어요. 뒤에서 서치라이트가 계곡을 비췄습니다. 하지만 은설은 이미 숲 깊숙이 들어가 있었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은설은 더 이상 달릴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나무에 기대어 숨을 고르려는데 앞에 무언가 보였습니다. 강이었습니다. 검은 물이 거세게 흐르고 있었어요. 폭우로 불어난 강물은 무섭게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은설은 멈춰 섰습니다. 뒤에서는 군견에 짖는 소리. 앞에는 거센 강물. 차라리 이 강물에 익사할지언정 그들의 놀이개로 살지는 않을 거야. 은설은 다짐하며 강둑으로 다가갔습니다. 물이 발목을 적셨습니다. 차가웠어요.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였습니다. 한 발 더 들여놓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움직이면 쏜다. 뒤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은설은 몸을 돌렸습니다. 3명의 병사가 총을 겨누고 서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앳된 얼굴의 젊은 병사였어요. 2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은설은 그 병사를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손, 두려움 가득한 눈빛. 그 눈빛 속에서 은설은 무언가를 봤습니다. 자신과 같은 것, 공포와 혼란을. 은설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그 병사에게 다가갔어요. 쏘라고. 다른 병사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젊은 병사는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어요. 은설이 그 앞에 섰습니다. 총구가 그녀의 가슴을 향하고 있었어요. 은설은 손을 뻗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그리고 총구를 자신의 심장에 갖다 댔습니다. 빗물이 은설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니면 눈물이었을까요? 구분할 수 없었어요.
은설은 젊은 병사를 바라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정말 어렸어요. 아직 소년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쏘세요. 은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나를 쏘고 영웅이 되세요. 탈북자를 잡았다고 칭찬받으세요. 훈장도 받을 거예요. 젊은 병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총을 든 손이 더욱 떨렸어요. 얘야. 은설이 더욱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너의 눈을 보니 고향에 두고 온 동생이 생각나는구나. 몇 살이니? 16, 17. 병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나도 동생이 있었어. 너만큼 어렸을 때 헤어졌지.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 살아있는지도. 은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엔 진짜 눈물이었어요. 오래전 잃어버린 동생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나를 쏘면 내 임무는 끝나. 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도 끝나는 거야. 누군가의 딸이, 누군가의 언니가 죽는 거지. 은설은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어요. 아니면 한 사람을 살리고 평생의 비밀로 간직할 수도 있어. 선택은 너의 몫이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이 어둠을 채웠어요. 병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총구가 흔들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총을 내렸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소리쳤습니다. 진수,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진수라는 이름의 젊은 병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설을 보지 않으려는 듯이요. 나는 아무것도 못 봤어. 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기 빛이 반사된 것 같아. 저쪽을 수색해야 해. 진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은설을 향해 눈짓했어요. 빨리 가라는 신호였습니다. 은설은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수가 다른 병사들을 데리고 반대편으로 뛰어갔습니다. 서치라이트도 그쪽을 향했어요. 은설은 재빨리 몸을 돌렸습니다. 강물을 향해 뛰었어요. 발이 물에 닿는 순간 차가움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뼈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깊이 들어갔어요. 물이 허리까지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강물이 은설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거센 물살이 그녀를 삼키려 했어요. 은설은 필사적으로 팔을 저었습니다. 헤엄을 쳐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살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물을 들이켰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걸까? 여기서 죽는 걸까? 아니야. 안 돼. 은설은 있는 힘을 다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다시 헤엄쳤습니다. 팔이 저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멈추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은설은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강 건너편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은설은 마지막 힘을 쥐어짰습니다. 마침내 손이 땅에 닿았습니다. 은설은 바닥을 움켜쥐었어요. 온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강둑에 올라온 은설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숨을 헐떡였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서치라이트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쪽을 향하지는 않았습니다. 진수가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녀를 보내준 겁니다. 은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가 그쳤어요. 먹구름 사이로 별이 하나 보였습니다. 고마워, 진수. 평생 잊지 않을게. 은설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옷은 찢어지고 머리는 헝클어졌습니다. 맨발의 발바닥은 피투성이었죠. 하지만 은설은 웃었습니다. 살아있었으니까요.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으니까요. 앞을 바라봤습니다. 어둠뿐이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뒤로 돌아가지 않으면 됐으니까요. 은설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주변은 고요했어요. 새소리도 바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은설의 발소리만이 어둠을 깨고 있었죠. 얼마나 걸었을까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야 했어요.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은설은 작은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어요.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숨이 멎었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붉고 거대한 태양. 그 빛이 온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은설은 그 햇살을 받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해냈어. 은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살아남았어. 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리명철, 강중자, 진수.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은설을 도왔던 사람들이었어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요. 고마워요, 모두. 은설은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해를 향해, 자유를 향해,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지만 은설의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을 건넜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었어요. 여기가 어디인지도 몰랐습니다. 중국인지 아직 북한 땅인지. 은설은 계속 걸었습니다. 숲을 벗어나 평지로 나왔어요.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멀리 마을이 보였습니다. 작은 집들이 모여 있었어요. 연기가 굴뚝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었어요. 은설은 그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발바닥은 피투성이었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어요. 일어나야 해. 일어나. 은설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때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소리였어요. 은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트럭 한 대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도망가야 할까요? 아니면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은설은 결정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트럭이 이미 가까이 왔으니까요. 트럭이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한 남자가 내렸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중국인이었습니다. 남자는 은설을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괜찮습니까? 남자가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은설은 중국어를 조금 알았어요. 기쁨조 시절 배웠던 겁니다. 도와주세요. 은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은설의 모습을 보며 뭔가 알아챈 것 같았어요. 탈북자시죠? 은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어나세요. 태워드릴게요. 정말요? 빨리요. 누가 보기 전에. 남자가 은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트럭에 태웠어요. 트럭은 마을을 지나쳐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작은 집 앞에서 멈췄어요. 여기 들어오세요. 남자가 은설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집이었어요. 씻고 옷 갈아입으세요. 저기 욕실 있어요.
은설은 욕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상처투성이었고 머리는 엉망이었어요. 옷은 찢어지고 진흙투성이었습니다. 물로 몸을 씻었습니다. 상처에 물이 닿자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남자가 옷을 가져다 줬습니다. 오래됐지만 깨끗한 옷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은설이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남자가 음식을 준비해 놨어요. 먹으세요. 은설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죽이었어요. 한 입 떠서 입에 넣자 눈물이 났습니다. 남자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려줬어요. 밥을 다 먹고 은설이 물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남자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 누나도 탈북자였어요. 10년 전에 강을 건넜죠. 그래서, 네. 하지만 누나는 중국 공안에 잡혀서 북한으로 보내졌어요. 그 후로 소식이 없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를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누나처럼 될까봐. 은설은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요. 공안들이 순찰 돌거든요. 그럼 어떻게? 브로커를 연결해 드릴게요. 한국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요. 한국까지요? 네. 하지만 돈이 필요해요. 은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남자가 금액을 말했습니다. 큰 돈이었어요. 저는 한 푼도 없어요. 남자가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전부는 아니지만. 하지만 그러시면 괜찮아요. 누나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은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낯선 사람의 친절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이틀 후 남자가 브로커를 데려왔습니다. 30대 여자였어요.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출발합니다. 준비하세요. 여자가 짧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일주일. 은설에게 주어진 시간이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은설은 남자의 집에서 쉬었습니다. 상처가 조금씩 아물었어요. 힘도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은설은 남자에게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잘 가세요. 한국 가서 행복하세요. 네. 꼭 그럴게요. 은설은 남자를 껴안았습니다. 남자도 은설을 안아줬어요. 브로커가 왔습니다. 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타세요. 은설이 벤에 올랐습니다. 뒤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5명이었습니다. 모두 여자들이었죠. 벤이 출발했습니다. 남자가 손을 흔들었어요. 은설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중국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낯선 땅이었지만 희망의 땅이기도 했어요. 한 여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도 탈북자예요. 이름은 미선이에요. 전 은설이에요. 언제 넘어오셨어요? 일주일쯤 됐어요.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한 달 됐어요. 한국 가려고 여기까지 왔죠. 다른 여자들도 하나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 비슷한 사연들이었어요. 위험해요? 은설이 물었습니다. 미선이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많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은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같은 처지였어요. 배는 밤새 달렸습니다. 은설은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자유에 닿을 수 있어요. 은설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긴 여정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배는 사흘을 달렸습니다.
중국 땅을 가로질러 남쪽으로 향했어요. 여자들은 교대로 잠을 잤습니다. 브로커가 가끔 멈춰서 음식과 물을 줬어요. 최소한의 것만요. 은설은 미선과 친해졌습니다. 둘은 비슷한 나이였고 비슷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 가면 뭐 하고 싶어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직 생각 못 해봤어요. 저는 공부하고 싶어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싶어요. 미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은설도 미소 지었어요. 좋은 꿈이네요. 은설 씨도 꿈을 만들어요. 그래야 힘들어도 견딜 수 있어요. 은설은 생각했습니다. 꿈. 평양에선 꿈을 꿀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꿈을 꿀 수 있었어요. 나도 공부하고 싶어. 그리고 자유롭게 살고 싶어. 은설이 말했습니다.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같이 해요. 한국 가서 같이 공부해요. 좋아요. 두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베니라우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여기서 내려서 걸어야 해요. 산을 넘을 겁니다. 여자들이 벤에서 내렸습니다. 앞에 높은 산이 솟아 있었어요. 출발합니다. 뒤처지지 마세요. 브로커가 앞장섰습니다. 여자들이 따라갔어요. 산길은 험했습니다. 가파르고 미끄러웠어요. 여자들은 헉헉거리며 올랐습니다. 은설도 힘들었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미선이 옆에서 은설을 도와줬어요. 은설도 미선을 도왔습니다. 1시간, 2시간. 끝없이 올라갔어요.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손을 들어 아래를 가리켰어요. 저 아래가 라오스입니다. 여기서 내려가면 안전해요. 여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됐어요. 내리막길은 더 험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디기 쉬웠어요. 은설은 조심조심 내려갔습니다. 미선이 앞에서 걸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미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발을 헛디뎠어요. 몸이 옆으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선 씨. 은설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았어요. 미선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멈춰 섰습니다. 브로커가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더 위험합니다. 하지만 미선 씨가 나중에 찾겠습니다. 지금은 계속 가야 해요. 브로커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은설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계속 내려가야 했어요. 1시간 후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라오스입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여자들은 주저앉았어요. 은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미선 씨 무사하길 바라요. 은설은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며칠 후 여자들은 태국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1명씩만 보낼 수 있어요. 돈이 부족해서요. 여자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은설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남을게요. 뭐라고요? 저는 괜찮아요. 다른 분들이 먼저 가세요. 하지만 괜찮아요. 은설은 미소 지었습니다. 미선을 잃은 후로 생각했어요. 나만 살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3명의 여자가 국경을 넘었습니다. 은설은 홀로 남았어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돈을 마련하세요. 브로커는 떠났습니다. 은설은 혼자가 됐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처 마을로 갔어요. 식당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한 남자가 식당에 왔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어요.
은설은 조심스럽게 한국말로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분이세요? 남자가 놀라 은설을 봤습니다. 네. 당신도요? 아니요. 저는 북한에서 왔어요. 은설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남자는 진지하게 들었어요. 제가 목사입니다. 탈북자들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요? 네. 태국 대사관까지 데려다 줄 수 있어요. 돈은 필요 없습니다. 은설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물론입니다. 이틀 후 은설은 목사와 함께 태국으로 갔습니다. 방콕의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어요.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은설은 그 깃발을 보고 울었어요. 일주일 후 은설은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으로 가는 비행기였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어요. 은설은 생각했습니다. 리명철, 강중좌, 그리고 진수. 세 남자가 없었다면 은설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특히 진수. 그 어린 병사. 총을 내리고 은설을 살려준 진수. 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떨리던 손. 붉어진 눈시울. 진수야,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나는 죽었을 거야. 은설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진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무사할까요? 처벌받지는 않았을까요? 은설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었어요. 5시간 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은설은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마침내요. 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자유에 도착했어요. 인천공항. 은설은 로비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어요. 한국말이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온 걸까요? 하나원으로 가시겠습니다. 직원이 은설을 안내했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넓은 도로들, 수많은 차들. 은설은 그 풍경을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어요. 어느 날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선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정말요? 네. 라오스 마을 사람들이 구했대요. 곧 한국에 올 거래요. 은설은 기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석 달 후 은설은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서울에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은설은 방 안을 둘러봤어요.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작은 카페였어요. 주인 정희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돼요. 출신은 중요하지 않아요. 은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손님들에게 미소 지으며 커피를 내렸어요. 한 달이 지나고 한 남자 손님이 왔습니다. 준호였어요.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자주 왔습니다. 은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몇 달 후 준호가 고백했습니다. 은설 씨가 좋아요. 은설은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말해야 할까? 결국 은설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기쁨조였던 것, 남자들을 이용한 것, 모두요. 준호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저는 은설 씨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요. 은설은 울었습니다. 준호가 그 눈물을 닦아줬어요. 1년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작았습니다. 미선도 왔어요. 회복해서 한국에 온 거예요. 은설아, 축하해. 고마워, 미선아.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은설은 창밖을 봤습니다. 봄꽃이 피어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은설은 생각했습니다.
리명철, 강중좌, 진수. 세 남자의 마음을 훔쳤지만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건 나 자신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은설은 그 마음을 찾았습니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뭐 생각해? 과거와 미래요. 은설이 대답했습니다. 함께 만들어가자. 행복한 미래를. 네, 함께요. 은설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아름답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유의 하늘이었어요. 평양의 기쁨조 은설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한국의 평범한 여자 은설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은설은 행복했습니다. 군사 기밀도 보석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녀의 숨소리와 자유라는 이름의 공기만이 그녀를 감쌌어요. 은설은 준호와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진짜 삶이요. 은설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유로웠습니다. 진정으로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밤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은설에겐 이제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미래가 있었으니까요. 은설이 눈부신 햇살 속으로 걸어가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아니,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유를 향한 긴 여정. 세 남자를 거쳐온 길. 그 끝에서 은설은 자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삶을 시작했어요. 이것이 은설의 이야기입니다. 화려한 감옥에서 시작해 죽음의 숲을 지나 마침내 자유에 도착한 한 여자의 이야기요.